공간이 있겠지만 별명이 하나 있더라고요.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표현하는 네? 곳 바로 여기입니다. 어디죠? 거기요? 베란다 혹은 베란다. 수납장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한번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가 옆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그냥 바짝 지켜볼게요. 네. 야, 일단 보시면, 이미 보기만 네. 봐도 네. 답답합니다. 이게 우리 집 베란다도 아닌데 비슷한 비슷한 물건들을 이제 집에 이렇게 온것 놓은 같아요, 건데요. 그냥. 네. 우선 정리하는 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재고 네. 파악이었죠. 어. 여건은 된다면 이제 다 꺼내가지고 네. 쓰지 않는 게 있으면 좀 분리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좀 제한적이기 네. 때문에 일단 놓여져 있는 채로 정리할 텐데요. 일단 베란다에 놓여 있지 말아야 될 것들부터 네. 좀 정리를 우선 해볼까요? 보니까 여기 이렇게 옷가지들이 있는데 네. 어디 캠핑 가셔가지고 그냥 넣어버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런 옷가지가 꼭 없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네. 이런 옷을 베란다 같은 데 두다 보면 네. 여기 곰팡이가 쓸거나 네. 특히 습기가 많이 차는 곳이기 때문에 네. 주의를 해야겠죠. 네, 옷 자, 망가져요. 그쵸? 이건 최근에 캠핑을 갔다 왔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 어디다가 둘까요? 이쪽 바구니를 제가 준비 아, 이 캐리어에 네. 일단 담아볼까요? 네, 이쪽에다가 빼두겠습니다. 네. 이거 압축백 아까 쓰지 말라고 했는데 아. 예, 이것도 원래 옷장에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압축팩. 빼고요. 네. 옷장으로 또 이동을 네. 시켜야 되고요. 이렇게 스캔하듯이 위에서부터 한번 내려올 텐데 네. 이런 것들도 사실 네. 주방용품일 수도 있고 또 이런 뭐 세제 같은 경우에도 네. 여기보다는 오히려 주방에 가거나 욕실에 가야 될 것도 있다면 여기다서 좀 빼겠습니다. 네. 네. 세탁 세제와 주방 세제 보통 뭐 또 베란다에 많이 두죠. 네. 근데 보니까는 지금 제가 보니까 종류별로 지금 구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세제끼리 뭐 이렇게. 여기 이제 그 제가 이쪽으로 많이들 이동을 해볼까요? 네. 가지고 계신 네. 주로 베란다에 많이 두시더라고요. 네, 명절 아, 선물 세트 들어온 거, 명절에 명절에. 들어오면 되는데 네. 이거 사실 이렇게 안 열어보다 보면 네. 유통기한이 지나서 뭐야 이거 버려야 그렇죠. 되는 경우가 깜짝 발생되기 놀라죠. 때문에 예. 뭐 수시로 볼 수 없다면 이참에 한번 정리하시면서 나눠두세요, 유통기한 지난 게 나눠. 있는가. 맞아. 네. 자, 유통기한이 지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죠. 네, 이거 끓여 드신다는 분들이 그죠. 계시더라고요. 예, 안 됩니다. 끓여 드시는 버리셔야 되고요. 네. 일단 쓸 수 있다면 네, 놓으실 쓸수 때도 있다면, 네. 이렇게 눕혀서 두기보다는 아. 어쩌면 이렇게 세워서 둔다면 세워서. 네, 아, 빼기도 편하겠어요. 빼기 편하고 네. 한 네. 군데 모으는 것도 좀 있겠죠. 어머, 이 집에 뭐 바로 많이 오늘- 받으셨네. 네. 바로 오늘 실천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이런 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아까 스키 차는 물건 중에 대표적인 물건이죠. 캐리어로 네. 이동시키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거는 세탁 세탁실 세제인가요? 네, 네. 필요한 물건이고요. 세탁 세제.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공간이 조금 남았죠.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수납을 해야 될 텐데 수납은 가장 부피가 큰 물건부터. 네. 그리고 무거운 거가 가벼운 게 있을 것이고 사용 빈도에 따라서 많이 쓰는 거, 가끔 쓰는 게 있을 텐데 네. 일단 무거운 건 가급적이면 밑에. 그다음에 큰 거가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큰 것부터 일단 공간 확보하시는데 이것도 어쩌면 이렇게 좀 세우면 세워볼까? 안 들어가는데요? 들어가죠? 어쨌든 이 공간이 들어간다면 네. 가급적 세우는 게 세우면 물건을 더 많이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까 아래 칸에 들어갔던 거. 아,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같은 용도와 예. 종류별로 묶기 무게야. 위해서 이건 가전제품이잖아요. 네. 밑에. 커피 포트 네. 아, 아래로 전 부치는 펜하고 같이. 이건 또 자주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다 두고요. 자주 쓰는 거 네. 잘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만 두고 또 그리고 무거운 건 아래쪽으로. 네. 깔끔해졌다. 이렇게도 둘 수 있겠죠. 네. 이런 뭐 이 정도만 정리해도 아까보다는 네, 여행용 캐리어도 캐리어.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 네. 혹은 이쪽에 나가도 캐리어는 가볍죠? 네 가벼우니까 둘 수 있고요. 이건 이쪽으로 그럼 버리세요, 이건 이제, 버리세요. 예, 이거 빼야겠습니다. 네. 자, 핵심은 이것도 이제 부피가 큰 거부터 정리를 해주시고 네. 무거운 건 아래쪽으로 수납을 해주시면 좋다는 네. 말씀이군요. 뭐 베란다에 꼭 둬야 되는 있어야 되는 물건 위주로만 둬도 공간을 많이 확보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눕힌 것들 세우는 것도 좋은 수납 방법이기 때문에 네. 그걸 좀 한다면 어느 정도 조금 수납하기 좋은 공간이 되는 거죠. 아. 수납이라는 의미는 사실 넣는 의미보다는 뺀다는 의미가 가깝기 때문에 아. 잘 뺄 수 있다.
잘 뺄 수 있는 베란다나 수납장을 만드는 게 베란다 정리 제일 중요한 야, 부분입니다. 완전히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네. 베란다 수납장 정리 이제 다 된 거죠? 네. 사실 이렇게만 보시면 뭐야 우리 집이랑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 하실 네. 텐데 준비된 사진이 있거든요. 아. 수납장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보시면 네. 저런 거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용으로 준비된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리가 되기 볼까요? 전과 후의 사진을 비교하는 거군요. 한번 볼까요? 와, 딱 우리 집 저기, 같네. 어머! 깔끔해. 이야. 딴 공간 같아요. 그러니까. 나 예. 저러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완전 딴 엄청 공간이네. 정리가 잘 됐네요. 그러게요. 베란다도 저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새로운 네. 공간을 이제 덤으로 얻은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베란다 공간을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서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저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니까 너무 깨끗하고 좋은데요. 이게 사람이 습관이 무섭다고 저기 또 채우고 싶네. 또 바구니? 빈칸에 바구니에서 캔도 올리고, 캔도 올리고. 예, 뭐 애들 라면도 쌓아놓고 그러다 또 안 되는 저렇게 거죠? 된다니까? 또 저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엄두가 안 나는 사람들한테 뭔가 그냥 시작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은 좀 없을까요? 예,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선생님? 뭐 많이들 정리하고 싶으실 거예요. 지금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정리에 대해서 이제 완전 초보자분들께 추천하는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머, 두 번째는 쓰레기 봉투인데요. 자, 그래 오늘 그냥 베란다 왕창 정리해보자. 옷장 다 뒤집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하루에 한 15분 정도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타이머 이제 스마트폰에도 있잖아요. 그런 걸 딱 시간 맞춘 다음에 하루에 딱 15분씩 한 공간만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하루에 딱 15분이라는 시간이지만 네. 한 달을 합치면 무려 7.5시간이 되기 때문에 사실 방 하나, 많을 경우에는 방 여러 개를 정리하기에도 충분해. 네. 네. 충분한 시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한 방이나 안 돼서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그래 한 방부터가 중요하죠. 그리고 꾸준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15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뭔가 좀 나한텐 시간 되기도 좀 안 좋아. 나는 뭔가 좀 그래도 바로 정리된 걸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 클린 스팟이라는 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뭐죠? 클린 스팟이요? 네, 그냥 영어로 깨끗한 지점이라는 의미인데 보통 집에 가면 이제 식사를 하는 식탁, 네. 공부를 하는 책상, 네. 앉아서 쉬는 소파나 잠을 자는 침대 같은 공간엔 물건이 놓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탁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막 수납장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식탁을 클린 스팟으로 만드는 것이죠. 클린 스팟을 제가 이제 해석을 하기에는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공간이나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집에선 오늘부터 식탁부터 클린 스팟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집을 한번 다 뒤집으려면 부담스러운데, 네. 저기 방에 저게 클린 스팟의 책상 위, 포인트. 모델이 그리고 나가고 조리대, 있네요. 네. 이런 곳은 그렇죠. 집 깨끗하게. 전체를 만들긴 어렵지만 네. 한 공간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깨끗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인 만족도가 생겨서 그래 난 정리 못했던 사람이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마음의 안정이 되겠죠. 맞아요. 매일 15분씩만 투자를 하면 한 달 정도 되면 꽤 그냥 뭐 아주 정리가 잘 돼 있겠네요. 네. 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타이머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쓰레기 봉투도 말씀하셨죠? 네, 집에서 꼭 못 버리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족들한테 그냥 20리터짜리나 뭐 이렇게 조그만 쓰레기 봉투 하나를 건네면서 요것만 채워줘.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뭔가를 넣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 열어서 눈에 보이는 정말 쓰레기일 수도 있고요. 애매한 물건들에 대해서 한번 넣는 거죠. 뭐 목표를 줄 수 있어요. 하나 채우면 네네. 뭐 먹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씩 넣어지는데 신기한 건 그 쓰레기 봉투 하나를 채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심리를 이용해서 쓰레기 봉투라는 어떤 도구 그걸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가 정리를 시키는데 정리를 참여시키고 정리하는데 뭔가 목표의식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정리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나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 버리는 거 뭐 유독 싫어하잖아. 못해요. 뭐 할머니는 더 하고 네. 그래서 버리는데 정말 욕심이 생겨서 그런지 하여튼 안 버려 나부터도 아니 이건 다음에 써야지 이런 게 생기잖아요. 네. 그 유독 무슨 문화적인 특징 같은 게 있나 우리나라는 왜 그러죠? 솔직히 아마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왜 못 버리는 걸까? 네, 그게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당신이 그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정확하죠? 쓸 것 같아서.
네. 맞아. 언젠간 쓸 것 같아서. 그렇죠? 맞아요. 이게 뭔지 알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뭐 정리 전문가들은 너무나 많이 보는 물건들이고 사실 저희가 너무 일반적인 집에서 볼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꼭 우리 집에도 있어라고 하는데 사실 못 버리는 대표적인 물건 3개를 준비했는데 4개를 준비했는데요. 뭐죠? 네. 네, 요겁니다. 예, 요거 집에 있으실 거예요. 잼병. 예, 그거 씻어서 뭔가를 써야지, 담으려고, 잼병. 예, 뭐 쭉 장아찌 담으려고 이렇게 사시는데 사셔서 드시고 나서 빈 병을 또 깨끗이 닦아놔요.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빈병채 계속 방치되는 집도 있는데 10대 개씩 있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예, 이게 살림보다 더 많은 집도 있어요. 당연히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개수만큼만 남기고 버려야지. 버리셔야겠죠. 일회용품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거. 또 배달 음식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이런 버려야지. 죽그릇,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들도 많이 있는데 사용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금 너무 많다. 예. 뭐 캠핑 가서 써야지 그러면 아유, 캠핑 안 버려요. 가신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가본 적이 나눠질 때 써야 된다 그러는데 너무 오랫동안 두시면 안 좋아요. 환경 호르몬 그럼요. 같은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럼요. 이런 것들도 버리시고요. 걸쳐도 안 돼. 이거 진짜 제가 이거 얘기하면요 정말 뭔데요? 공감하시는 분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 예. 집이야. 빵끈입니다. 예. 빵끈? 식빵은 왜? 뭐 일주일에 그건 왜 한두 줘요? 개씩 드시면서 요게 이게 뭐 반짝반짝 빛나고 그러니까는 뭔가 좀 귀해 보이고 또 나중에 뭐 묶을 것 같고 이런 혹시 금이 들어있는 거 아닐까? 아, 금이면 좋겠지만 이거 녹일 수도 없고요. 예, 가치도 없고 팔리지도 않는 건데 그거 10개 엮어가지고 나뭇가지 묶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쓸 데가 있다 그러면 두셔야겠지만 너무 과하게 많거나 쓸 일이 그렇죠, 없다 그러면 그렇죠. 당연히 정리가 필요한 물건이겠죠. 맞아요. 빵끈을 또 모아두는 네. 사람도 있군요. 어머니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건데요. 바로 이거. 그거 저는 절대 집에 이만큼 있어. 보자기입니다. 보자기. 못 버리세요? 아, 저 못 버리겠더라고요. 이게 색깔도 보자기는. 다양하죠. 네. 정말 못 버려. 나 저기 글씨 써져 있는 것도 집에서 가지고 아, 있어요. 그거는 버려야죠. 보면 네. 글씨 써진 거. 몇백 개씩 진짜 모아두세요. 저도 근데 그래. 이게 참 최대 미스테리긴 해요. 네. 그렇죠. 예. 저도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전 국민 똑같이 동일하게 모으시는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진짜 사람 마음이 같은 거죠. 인터넷에 쳐봤어요. 그렇군요. 보자기 이렇게 쳐봤더니요. 전쟁 났을 때 빨리 피난 가려고 이걸 짐을 싸서 이구 갔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리고 책보로 쓰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옛날에. 보자기가 없습니다, 집에. 근데 사는데 불편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모으시는 거 아니 같아요. 근데 저도 습관인지 모르겠는데 저 보자기로 오는데 글씨 안 써 있는 거는 너무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어. 맞아요. 그래서 그걸 깨끗이 빨아갖고 다림질 다 해서 착착 해놨어요. 저도. 네. 왜냐하면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줄 때 선물이 이렇게 많이 택배가 들어올 때는 혼자 못 쓰잖아요. 그럼 나눠 가질 땐 저기다 탁 싸서 이렇게 예쁘게 해서 포장해주면 너무 귀하잖아요. 아마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다른 분들도? 그래서 지금 수백 개. 아니 수백 개는 아니지만 한 20, 30개는 있는 것 같아 집에. 근데 이제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건 좋은데 네, 근데 이제 뭐 또 모은다는 저도 거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 네. 이제 많이 모으는데 그 자리가 사실 수건을 두어야 될 서랍인데 보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아닌데. 네. 그러니까 뭐 밀폐용기, 뭐 일회용 용품 뭐 모아두는 거 뭐 괜찮습니다. 사실 딸들 반찬 줄 때 안 돌아오니까 모아두시는데요. 네. 그 자리가 밀폐용기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요. 나무젓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랍이 사실 주방에 많지 않아요. 네. 근데 딱 열어보면 수저, 젓가락은 꽂혀져 있고요. 맞아. 창문은 열려서 먼지가 다 씌어져 있어요. 옆에는 공기청정기 틀면서 엄청 공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뜯지도 않은 참 근데 버리고 맞아. 그러니까 자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맞아, 그렇군요. 맞아. 네, 모으시는 자기 건 자리가 괜찮은데 아닌데. 네. 중요한 자리와 중요하지 않은 자리가 뒤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네. 보자기도 오늘부터 이제 쓰지 않는 거는 과감하게 좀 버릴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그 두 번째 이유도 한번 볼까요? 모모가 담겨 있어서인데, 추억이, 정말 그 물건에는 또 추억이 많이 담겨 있죠. 맞아요. 저도 어릴 때, 뭐 중학교 때 선생님하고 주고받았던 그렇죠. 편지, 또 누구와 함께 찍었던 사진, 네. 뭐 이런 것들. 우리 애 입혔던 옷인데 제일 예뻤던 거 이런 그래, 거. 맞아. 요만한데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못 버리겠어요. 추억이니까. 전문가들도 정리할 때 좀 힘든 부분이 바로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추억이 8박스, 9박스예요. 근데 평수는 작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도 중요하시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분을 봤냐면 이제 성모 마리아상인데 이렇게 서랍을 열었더니 딱 나오는 거 신문지에 싸서 네. 이거 고객님 깨졌는데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손목이 이게 다 깨졌더라고요. 근데 그냥 버리면 안 되고 땅을 파서 거기다 묻어야 된대요. 근데 땅을 파러 갈 시간이 없어서 계속 몇 년째 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정말 추억을 물건으로 꼭 남겨야지만 의미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물건으로 남기지 마시고요. 사진으로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추억 상자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족별로 추억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추억을 다 버려 그게 아니에요. 저는 액자 같은 경우도 옛날 결혼 사진, 액자는 다 버리고요. 사진만 모아서 따로 보관하면 부피가 훨씬 줄고요. 그쵸. 앨범 같은 경우도 오래되면 사진과 앨범이 이게 한 몸이 돼요. 붙어요. 네. 사진만 뜯어서 보관하면은 부피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추억만을 위한 공간도 따로 네, 만들면 맞아요. 공간 활용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네. 말씀이시네요. 이게 네. 참 물건에 치여서 산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네. 추억이 쌓이면 물건에 치이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이입을 또 우리 잘하니까. 뭔가 좀 마음이 아파요. 근데 마음이 그 아파요. 왜 이렇게 뭔가 그 물건에 애착도 생기고 사람도 다 떠나 보내는 것 같고. 뭐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닌가 몰라요. 네. 네. 뭐 특히 사진 같은 물건들도 이제 뭐 부모님의 사진일 수도 있고 또 맞아요. 나의 어린 시절의 그런 추억들이 있다 보니까 못 버리시는데 그냥 이렇게 제안을 드려요. 검은 봉지에 다 담아서 그냥 딱 버리셔라. 그렇게 훨씬 속이 편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못 버리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나름의 다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면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우리 집에서 네. 가장 비싼 것은 무엇일까? 집이지. 추억도 아닐 것이고 또 오래된 참치캔 같은 것도 아니겠죠. 자, 보통 집을 이제 우리 장만하시거나 이제 구할 때 보면 평당 가격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어 30평짜리 집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20평을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물건으로 차지하고 있다면 어쩌면 30평짜리 뭐 표현 자체는 조금 이상할 수 있겠지만 창고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집 정리를 해서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거나 좀 이제 뭐 이동이나 또 함께 보낼 수 있는 가족이 함께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훨씬 가치 있는 투자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겠죠. 그런 측면으로 물건을 버리실 때 그래 나는 이거 뭐 몇백 원짜리니까 몇천 원짜리니까 이런 마음보다 그래 나는 한 평을 만드는 거야. 공간을 이런 누리겠다. 목표라면 정리를 해야겠는데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드리니까 정말 뭐 한 평에 만약에 뭐 1,000만 원, 뭐 몇천만 원 할 수도 있는데 10평이면 10평을 우리가 안 쓰고 있으면 억 단위로 우리가 단위죠. 방치하고 있는 맞아요. 거네요. 공간 활용을 정말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혼하면서 두고 온 물건이 계속 안 찾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럴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저도 요즘에 방송 많이 보시면서 부모님 집을 그렇게 의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사실 전문가인 저도 선뜻 부모님 집은 조금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끝나는 집이 거의 없어요. 물건이 많은데 사실 조사를 해보면 의뢰하신 자녀분 물건이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 전화하세요. 가져갈래? 라고 말하면 그냥 두래요. 그냥 두래요, 그냥.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자녀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부모님 집에 두고 결혼하실 때 두고 간 사진, 옷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 따고 결혼 사진을 부모님 집에 갖다 놓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 집 난감한 거예요. 부부 결혼 사진이니까. 네. 그러니까 부모님 집을 내가 꺼내기는 그렇고 버리기는 아깝고 언젠간 쓸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부모님 집에 두시더라고요. 그 물건 좀 찾아가 주세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집안 곳곳 이제 그 잘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이 이제 2시 2분인데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볼까요? 아이에게 정리정돈을 어떻게 교육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정리정돈 교육. 윤 선생님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집에서 하는 활동들이 있을 텐데 뭐 식사도 하고 또 공부도 할 텐데 그냥 이렇게 뭔가 막 잔소리 하듯이 이렇게 꾸짖듯이 이야기하기보다 그래 이거 했으면 이거 하자. 그 준비 상태가 있을 텐데 그 준비에 정리를 넣는 것이죠. 책상을 공부했으면은 이제 다음에는 놀이 활동이야. 그러면 당연히 치워야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습관화될 수 있도록 또 어떤 지도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뭐 교과 과정 같은 걸 배우는데 정리 자체는 교과서 보니까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이건 가정에서 많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활동과 활동의 중간 부분에 부모님이 개입이 좀 필요하고 그 개입에 정리적인 활동을 하나
하나씩 넣는다 하면 아이도 불편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게 정리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하는 게 좋은데 지금 뭐 저한테 고등학생 아이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하면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어릴수록 장녀의 정리 교육을 좀 관심 있게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안 곳곳을 정리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알아봤는데요.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 그 무더운 여름철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칼국수 냉면 요리법에 대해서 또 배워보겠습니다. 네, 내일 시원한 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